안녕하세요. 포유환율연구소입니다. 오늘이 추석 연휴가 끝나는 날이네요. 내일부터는 또 본격적으로 업무에 복귀를 해야죠. 특히 자산시장 참여자들에게는 대박이 나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런데 대부분 대박을 기대하지만은 그 준비는 대부분 안 돼 있죠. 그래서 오히려 그 대박의 기회를 패가망신의 어떤 기회가 되는 그런 부분도 많지요. 그래서 제가 자산시장에서 대우는 어떤 사람에게 찾아오느냐, 결국은 이제 준비된 사람에게 찾아오는데 그렇다 하면 준비란 뭐냐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 7가지만 가져왔어요. 이 밖에도 이제 많은 것이 있는데 자산시장 관련 얘기니까 우선은 그 폭넓고 깊은 지식을 쌓아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의 이제 전문가들도 지식의 폭이 좁고 깊이도 없죠. 그게 특히 이제 경제학 분야에 그런 게 많아요. 너무 피상적이고 두리뭉실하다는 표현을 하죠.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의 지식이라 할까? 어설프게 알고 있다라는 표현도 맞겠죠. 그러다 보니 이제 잘못 알고 있는 정보도 많고 지식도 많아요. 구체적인 예를 들면 2021년에는 미국 달러 몰락한다라는 얘기. 그 다음에 중국 경제 아주 좋다라고 하면서 중국 투자를 제안한 그런 사례도 있었지요. 그리고 2022년 초에는 또 테슬라, 엔비디아 주식을 또 비싼 가격에 지금이라도 사자라는 정보도 많았고요. 2022년 10월 이후에는 또 미국 경제가 몰락할 것 같으니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지금이라도 매도해야 된다. 그리고 오히려 인버스 투자나 공매도가 돈이 된다. 그런 얘기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익을 본 사람보다, 즉 대박의 기회를 쪽박의 계기로 계기가 됐다가는 표현이 맞겠네요. 그런 분이 많죠. 제가 지난해 11월경에도 반도체 중에서도 특히 이제 엔비디아 대장주니까, 그리고 연초에는 2023년 연초입니다. AI가 원래 미국 경제를 끌고 갈 것이고 정시를 주도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때 또 엔비디아 주식 매도한 사람 많을 거예요. 공매도지요. 또 반도체 관련 주식 공매도한 사람 많을 거예요. 결국 이것이 잘못 알고 있는 정보라는 거죠. 이것이 이제 한 단편적인 예인데, 이 경제학 관련 지식은 이런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경제학자들 중에서 주식이나 외환시장에 성공한 사람은 아마 1%도 되지 않을 거예요. 그것도 운이 좋아서 1%가 성공한 것이지 실력은 아니라고 봅니다. 결국 폭넓은 지식이 없고 깊은 지식이 없다라는 거죠. 깊은 지식은 경험을 통해서 쌓지요. 근데 경험이 없잖아요, 경제학자들이. 그런데 교과서는 두리뭉실하지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원론 내지는 이론이라는 표현을 쓰죠. 이론과 현실은 다를 수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경제학의 기본은 현실 경제를 연구해 가지고 이론을 끌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 경제를 설명할 수 없는 이론이라면 그것은 이론이라고 할 수 없죠. 그러니까 일종의 전혀 근거도 없는 주장에 불과하죠. 그런 지식이 많아요. 최근에 이제 금리가 제가 여러 차례 다루었는데, 금리를 지난 밤에는 미국 10년물 금리가
4.7%까지 올라왔죠. 그런데 우리나라 경제학자들 중에는 3% 초반일 때 미국 경제가 이제 침체가 임박했으니 지난해 3, 4월이죠. 그 이전부터죠. 사실은 그 채권에 투자하자라는 얘기 많았죠. 근데 레버리지 비율이 높아요. 주로 채권형 상품이. 이 경우에는 뭐 지금쯤 하는 손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기회를 포착을 못하는 거죠. 타이밍이 있는데. 그러니까 논리적 근거가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이제 주장을 하게 되고, 또 다수는 뭐 전반에 걸쳐서 지식이 없으니까 또 당했지요. 환율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뭐 환율 얘기는 하지 않지만은 지난해 연말경에 8.15만이 출연해가 올해 4분기가 되면 외환시장이 불안할 거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1년 전의 얘기지만은 뭐 지금 현재 외환시장 불안 조짐이 크지요. 달러 인덱스가 거의 뭐 107에 육박하고 있으니까 이게 지난 11월 이후에 뭐 최고 수준인데, 그러니까 올 하반기에 그 미국 경제와 그 다음에 다른 나라 달러 인덱스를 구성하는 국가 내지는 한국의 그 경제 환경이 안 좋아질 거라는 것을 제가 예고한 것에 다름이 없죠. 결국은 이제 폭넓고 깊은 지식과 관련된 얘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경기 침체가 안 오는데 경기 침체를 주장하거나 연준 금리 인하 뭐 가능성도 없고 연준 의장까지도 계속해서 기준금리 연내 인하 없다라고 뭐 1년 이상에 걸쳐 주장하는데, 경제학자들이 그 연준 위원도 아니면서 마치 연준이 그 경기 침체를 이기지 못하고 기준금리 인하할 것처럼 3프로TV에 출연하는 뭐 은행에 근무하시는 뭐 부부장 되시는 분도 그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저 기억으로. 미국 경제 침체가 임박했다. 연준이 거짓말 한 번씩 자주 한다. 그러니까 믿을 수 없다. 조만간에 기준금리 인하할 거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 준비된 사람은 그 부동산, 주식, 외환, 원자재, 뭐 가상자산도 마찬가지인데 매수 및 매도 타이밍을 알아요. 제가 직접 경험을 한 것을 가지고 부동산을 얘기하면 제가 한 번은 크게 성공을 했어요. 그러니까 3천만 원 주고 산 부동산이 그 목동입니다. 불과 1년 한 반 동안에 거의 뭐 2억까지 갔거든요. 7배 남은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번의 그 경험인데 이거는 실패한 경험이에요. 기다릴 줄 몰랐기 때문에 그 당한 거죠.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제가 분당에 그 어떤 뭐 사무실이죠. 어떤 분한테는 제가 이 얘기를 했는데 사무실을 분양을 받아 가지고 그 다음에 그 회사가 부도가 나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분양받은 사람은 당할 수밖에 없죠.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 다음에 간접 경험도 제가 지금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자산시장하고 관련된 얘기인데 그 하나 얘기를 들려드리면 2012년에 제가 우리은행에 3월경에 그 환율 강의를 갔어요. 그러면서 엔화를 언급을 했는데 그때 엔화가 79엔, 80엔에서 왔다 갔다 할 무렵이에요. 달러당. 그래서 9월까지 요것에 그 다시 한번 그 엔화 같이 큰 폭 하락이 있을 거다. 중간에 반등을 한 다음에. 근데 9월경에 어떤 분이 우연히 찾아왔어요. 이분도 또 부동산 쪽에 몸담고 있는 분이에요. 그 LH공사에 근무하는 부장인데 자제가 일본에 유학하는데 유학비가 그 걱정이 된다라고 하면서 저한테 그 조언을 구하더라고요.
뭐 달러를 언제 바꿔야 되는지, 그 다음에 엔화는 언제 바꿔야 되는지, 뭐 빌린다면 언제쯤 빌려야 되는지. 그래서 제가 어떤 얘기를 했느냐 하면, 그때 이제 엔 달러 환율이 79엔 80엔이니까 제가 느끼기로는 꼭지라고 봤어요. 그래서 3천만 원 정도 만약에 예산을 잡는다면, 유학비입니다. 유학비를 한 3천만 원을 가지고 1천만 원만, 그래 2천만 원은 그냥 가지고 있는 거죠. 예금을 시켜놓고 1천만 원만 그 애행아 선물 매도를 하러 했어요. 그러니까 애행아 가치가 떨어진다고 본 거예요. 그 당시 이제 80엔, 79엔에서 120엔 쪽으로 간다는 얘기죠. 80엔에서 120엔까지 가면 50%지, 그죠? 50%인데 선물은 레버리가 20배예요. 그런데 1천만 원만 제가 그렇게 한 이유는, 아무리 꼭지라고 하더라도 조금의 그 변동성은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1천만 원만 걸어봐라. 그리고 2천만 원은 유사시에 대비해서 가지고 있으라고 했어요. 그런데 불과 한 7, 8개월 만에 120엔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레버리지가 1천만 원을 가지고 했다고 하면 20배잖아요. 20배가 50% 남았으니까 10배 남은 거죠. 그죠? 그러니까 1천만 원이 1억이 된 거죠. 그러면 이제 유학비가 되는 거죠. 근데 이분 실패했어요. 왜 그러냐? 3천만 원을 다 걸어버린 거예요. 왜? 재미나거든요. 1천만 원을 걸고 나니 뭐 1%만 올라도 20% 오르는 그 체험을 했단 말이죠. 짧은 시간에.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2천만 원도 다 걸어버린 거예요. 준비가 안 된 거죠. 이 남을 때만 이 보는 것을 체험을 했지, 손해볼 때 20배 손해보는 것은 체험을 안 한 거죠. 준비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시키는 대로라도 해야 되는데, 눈앞에 이익이 얻어오면 시키는 대로도 안 해요. 결국은 3천만 원을 다 털어먹었죠. 그런데 6개월 된 시점에 저거 언젠가 술을 한잔하면서 그거 얘기를 하더라고요. 손해봤다고. 근데 가지고 있었으면 어떻게 됐나라고 제가 반문을 하니까, 그 1천만 원만 하라고 했으니까 1억이 됐대요. 그 2천만 원은 까물 이유도 없는데, 그러니까 결국 준비되지 않는 그 사람은 기회가 와도 그 기회를 박차지요.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돈을 벌려고 하다가 쪽박을 찬 케이스죠. 10년 전에 3천만 원이면 요즘 그 남의 돈 빌려가지고 안고 또 전세 안고 투자한다 하면 집이 한 채 값이에요. 그 무릎에. 집 한 채 날린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게 준비가 되지 않았으니까 뭐 부동산에서 엄청 투자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1억을 가졌으면, 그죠? 2천만 원 돈 또 여유자금 있는 데다가 그 1억 그기면 충분히 이제 유학자금을 쓸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기회가 날아가 버린 거죠. 준비가 안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부동산 전문가이면서도 또 부동산에도 또 투자가 성공 못했어요. 화성에 투자를 했는데 제가 알기로 본전도 안 될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이 부동산에 근무를 하시는 분인데도 부동산에도 준비가 안 된 사람, 또 외환에서는 그 돈을 어떻게 보면 그 집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지나친 욕심 때문에 또 뭐 가진 돈 전체를 은행 돈 빌렸을 거예요. 일부는 빌린 돈까지 까먹는 그런 경험도 제가 이게 준비된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범을 잡으려면 산으로 가야 되는데 바다로 가면 안 돼요. 바다에는 생선을 잡으러 가면 되지, 그죠? 근데 범을 잡으려면 산으로 가야 되는데 자꾸 바다로 간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 하면, 주식을 해야 되는 때는 주식 안 하고 채권을 하고, 지난해 10월 이후지요. 그 채권을 했단 말이죠. 우리나라 경제학자들도 그런 얘기 많이 했죠. 그런데 주식을 해야 되는데 그 바다로 가가지고 그 채권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실패를 했다는 거죠. 이것도 폭넓은 지식하고 사실 관련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게 네 번째도 중요해요. 대우는 인간관계를 통해서 실현됩니다. 대박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심성이 고와야 돼요. 포유환율연구소가 지금 2년째 이 방송을 어떻게 보면 무료로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베푸는 거죠. 그죠? 이거 돈이 안 돼요, 이게.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 구독자 1900명 정도면요, 한 달에 2, 3만원 밖에 수입이 없어요. 그런데 2년 동안 제가 어떻게 보면 공짜로 베풀고 있어요. 그리고 많은 시간을 투자해요. 제가 이 슬라이드 하나 만들려고 하면 최하 3시간 걸리거든요. 근데 3시간을 걸려가지고 준비 과정도 굉장히 필요하죠. 평상시에 계속 정보를 또 리서치하고 이런 과정이 필요하니까 실질적으로 하루를 투자를 한다고 봐야 돼요. 하루 8시간, 10시간을. 그러니까 베풀지요. 그런데 제가 또 감사하기도 해요. 보는 사람이 있어야 의미가 있으니까 감사하기도 하고, 또 유튜브 공간에서 현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 많아요. 그분들도 감사해요. 왜냐? 그분들이 현실과 다른 얘기를 하니까 제가 그것을 검토할 실익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감사해요. 그래, 이런 게 심성이다. 베풀고 감사할 줄 아는 것이 심성이다. 그러니까 제가 요즘 기분이 좋아요. 누군가 그러더라고. 우리 대표님이 오래간만에 만났더만 요새 얼굴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왜? 제가 베푼 이 정보 분석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니까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 얼굴이 좋아지는 거예요. 또 일부 우리 구독자 중에는 고맙다고 인사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분 더 좋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해. 심성이 베풀고 감사할 줄 아는 게 심성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이 있어요. 일전에도 제가 외환 쪽에 관련해 가지고 어떤 회사, 그러니까 400억 이상 매출하는 그런 회사에 도움을 줬는데 오히려 아마 미울 거예요. 제가 요새 정보를 안 주니까 그 사람은. 또 저를 직접 찾아와 가지고 투자 상담 내지 조언을 해주면 유로로 보상을 하겠다. 그래 놓고 또 돈이 한 5억 원 이상 생기니까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그런 사람은 심성이 좋은 사람일까요? 나쁜 사람일까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대운이 오는 것도 차버리는 거죠. 그죠? 아마 환율 때문에 연간 400억 정도 수입하고 수출까지 합하면 500억이 넘어요. 근데 그분이 환율 10%면 얼마죠? 500억이 되니까 50억이잖아요. 50억을 박차버린 거죠. 네? 왜? 그 다음부터 안 해주거든요. 그것도 마찬가지요. 주식도 마찬가지죠. 5억을 번 사람은 그 다음부터 안 해주지요. 왜? 은혜를 원수를 갚으려고 하니까. 이용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은 대운의 기회를 박차버린 거죠. 그 다음에 5번째, 준비된 사람 자신감도 있고 기다릴 줄 알아요. 제가 이제 메일로 어떤 분이 구독자분입니다. 유정이라는 닉네임을 쓰는 것 같은데 네이버하고 카카오 이걸 자문을 구했어요. 어째야 되는지. 그래서 제가 기다릴 줄 아는 그 사람이라 해야 된다. 왜? 바닥까지 온 가격대에서 자꾸
이어서 매도를 해버리려고 하면 기다리는 것에 의미가 없잖아요. 그리고 본인이 자신이 있어서 네이버와 카카오에 투자를 했다면 더욱더 기다려야죠. 포유환율연구소도 마찬가지죠. 100% 성공은 못해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 자신도 앞에도 얘기했지만 부동산에서 한번 크게 당했는데 거기에 이제 기다릴 줄 몰랐는 원인도 있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망하면 누군가는 그 파산한 회사를 인수할 거고 기존 고객을 보호할 건데 그때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망하면 나도 같이 망하는 줄 알고 그냥 포기를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다 떼입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기다릴 자신감도 없었던 거고 자신감이 없으니까 기다릴 줄 몰랐던 거죠. 그래서 지난해 그 반도체 주식 투자들, 특히 미국 반도체들, 뭐 엔비디아 등은 그때 매도를 하지 않고 매수를 했다면 일정 기간 손해도 났을 수 있어요. 5% 10% 정도. 그런데 기다렸다면 300% 400% 수익이 나죠. 그러니까 자신감과 기다릴 줄 안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뭐 실패보고 있는 투자도 뭐 언젠가는 이익이 될 수 있겠죠. 그렇지만은 에코프로처럼 2만원에 투자해놓고 기다리는 사람은 대박이 났지요. 그런데 150만원에 투자를 해놓고 기다리면 과연 이것이 이익이 될까? 그렇다면 이제 자신감이 없어져요. 왜? 자기가 충분히 검토를 하지 않고 투자를 했기 때문에 편성했죠. 분위기 편성. 그러다 자신감이 없어요. 이런 사람은 주가가 150만 원대 투자를 해놓고 만약에 70만 원, 50만 원에 가면 이 사람은 손실 실현합니다. 왜? 그때가 되면 20만 원 간다 얘기 나오거든요. 바로 이런 것이 이제 자신감이다. 그거는 자신감을 갖기 위해서는 그 다음에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주가 결정 원리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6번째, 이거는 뭐 재미삼아 가져왔는데 아무것도 하지도 않고 뭐 돈이 생기기를 바라는 사람 많아요. 쉽게 하면 이제 사주팔자를 중시하게 여기는 사람이요. 행동은 하지 않으하고 그 사주팔자만 좋아지기를 기다린다는 거죠. 복권을 사야 당첨이라도 되잖아요. 주식에 투자를 해야 일시적으로 손실이 나더라도 나중에 이익이 생기잖아요. 근데 이것을 귀신같이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세계 최대의 재벌 워런 버핏 되는데 3년이면 충분해요. 완벽하게 하려고 하면. 그렇잖아요. 근데 복권을 사면 확률 없어요. 그러나 구입을 해야 당첨이 된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는 진실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그 운만 바르지 말고 행동을 해야 된다. 그런데 행동을 할 때는 자산시장 전반에 걸친 폭넓은 깊은 지식을 가져야 되고 가격 결정 원리를 알아야 되고 매수 매도 타이밍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물고기를 잡으러 가면 바다로 가고 범을 잡으러 가면 산으로 가야 된다. 그 다음에 대우는 인간관계를 통해 실현되니까 인간관계에서 기본이 되는 베풀고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 은혜를 원수로 갖고자 하면 뭐 구독자 중에 몇몇 분이 그런 분이 있는 것 같아요. 여태까지 잘 들어놓고 어쩌다가 실수 한 번 하면 자기 실수인데 포유환율연구소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지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에 다름없다. 또 앞에서도 얘기한 어떤 그 무역회사 그 사장님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도움을 주러 갈 때 사무실에 갈 때만 해도 약 한 2억 원치 달러를 20억 원 가까이 되네요. 20억 원 가까이 달러를 사줬어요. 그럼 상당히 남았잖아요. 그러면 커피값은 줘야지, 차비는 줘야죠. 근데 은혜로 원수로 갚는 케이스죠, 이것도.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여기에서 대우는 앞으로는 돌아오지 않는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준비된 사람은 위기관리 및 응용 능력이 있어요. 제가 이걸 하면서 지인들 중에서는 위기관리를 한 두세 번 제안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위기관리 안 해요. 욕심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응용 능력도 없어요. 그러니까 자산시장에서도 대운을 맞이하려면 준비를 해야 되는데 준비는 최소한 7가지 정도는 해야 된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대화를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